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자, 블랙락이 이 현물 ETF를 신청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상승 랠리를 이어갔죠. 왜냐하면 블랙락 이후에도 뭐 월가의 굵직굵직한 공룡들이 줄지어서 지금 ETF를 신청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EDXM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판을 했고, 그리고 파월의 어떤 발언들 속에서도 이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많이 띄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국제통화기금이죠.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던 이 IMF도 암호화폐의 유지력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면서 또 시장의 호재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제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자, 큰 흐름에서는 뭐 어떤 변화들이 생겨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시그널들을 지켜봐야 되는데,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3대 지수는 조금씩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뭐 사실상 보합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저께 1% 이상 하락을 했는데 어제는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개별 주식들도 보시면은 어제 많이 빠졌던 빅테크들이 이번에는 다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나스닥의 변화를 이끈 동력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어제 파월이 또 이제 하원에 이어서 상원 청문회에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원에서처럼 올해 2회 정도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하락을 했지만 에너지나 식품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거고,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해결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나스닥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러티브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미 시장이 많은 소화들을 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같은 악재들이 반복이 되면요, 그걸 계속 시장이 막 타격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걸 다 소화해서 거기에 대한 또 방향성을 잡아서 그걸 감안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게 돼요. 그만큼 시장이 유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발표된 또 지표들이 좀 좋지 못한 시그널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매주마다 발표가 됩니다.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은 이번에도 26만 4천 명으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치를 하회를 했죠. 자, 이게 2021년 10월 이후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높은 수준에서, 물론 한창 때에 비하면은 뭐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 동안에는 거의 1년에서 2년 사이에는 가장 높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준은 고용이 견고하다라고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에서 집계하는 전미활동지수, 국가활동지수 같은 경우도 이전치를 크게 하회를 했고 예측치를 하회를 했는데, 자, 이제 아예 마이너스로 가버린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이게 마이너스대로 떨어졌다라는 거는 장기 평균의 어떤 성장세를 밑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경기 침체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경기 선행지수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치를 더 하회를 했습니다. 물론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를 했는데 굉장히 좀 낮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게 역시나 마이너스고 지금 14개월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좀 하반기에는 나쁜 쪽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경기 침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치를 상회하고 예측치도 상회한 모습이에요. 주택 판매가 지금 연율 430만 채를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여전히 큰 소비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안정되면서 나온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경기 침체와는 좀 반대되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달에 금리를 0.25%포인트 상승할 거라는 의견이 어제 이제 69%였는데 좀 더 상승을 해서 지금 75.6%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3일 연속으로 지금 장대 양봉을 크게 그리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어제는 일정 부분의 상승폭을 반환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저항 영역을 뚫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또 많이 올랐는데 방어도 잘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제 0.44% 하락을 했는데 이더리움은 그보다 2배인 0.89% 하락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 리플이라든지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대세장이 맞구나라는 게 상승은 더 크게 하면서 하락은 더 적게 하는 모습들을 확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1.43%로 51.5%에 거의 다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의 어떤 상승분이 좀 축소가 되었지만 여전히 65%로 어제와 동일하게 탐욕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겠습니다. SOPR 지표인데요. 이거는 Spend Output Profit Ratio라고 하는 지표인데 소비된 총 비트코인 가치를 총 생성된 비트코인 가치로 나눠준 건데 요 기준이 이익과 손실의 기준이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 1인데 지금 보시면 1보다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시면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익 구간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이번에는 이제 거래소로 보내진 어떤 이익의 증가 부분들을 한번 볼 수 있는데요. 리얼라이즈드 프로핏인데 지금 30K를 돌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들이 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익이 62.8 밀리언 달러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래소로 보내진다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이 차익 실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매물을 사기도 하지만 팔기도 지금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데이터를 보면 조금 더 어떤 상황들이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시장의 상승 흐름에서 지금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 중에서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은 단기 보유자들이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걸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수익성이 있는 어떤 거래소 유입을 보시면은 지금 쇼텀 홀더들은 51.8 밀리언 달러를 지금 이렇게 보냈는데 그 사이에 롱텀 홀더들은 11 밀리언 달러에 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래소 유입이 지금 단기 홀더들이 거의 82.5%를 차지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의 상승은 단기 보유자들이 사고 또 비싸게 팔고 사고 비싸게 팔고 이 과정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이익 실현 과정에서 생겨난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단기적인 매물들이 이동을 하면은 안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과정들은요 오히려 유동성을 좀 높여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장기 홀더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확고부동하게 비트코인을 보유하고서 팔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 홀더들과 장기 홀더들이 저마다 자신들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격이 어떤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지에 대해서 또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신의 영역이고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자료를 보시면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 거래 범위가 굉장히 적었을 때, 그러니까 30일 동안 11%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이후에 크게 변동성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상승의 흐름을 보였던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보라색으로 표시된 구간인데, 자, 이렇게 이 띠가 이렇게 형성된 구간 이후, 특히 띠가 굵게 형성될수록 더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물론 이게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상당수 많은 경우가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자, 지금 보시면 이번에 지금 띠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지금의 어떤 추세상으로는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은요 정말 역사적으로 진짜 큰 상승에 비하면은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익 구간이 537 밀리언 달러입니다. 자, 요 정도 구간에 있는데 역사상으로 가장 이익 구간이 높았던 때는 언제냐? 4.98 빌리언 달러였습니다. 아예 단위가 다르죠. 밀리언에서 빌리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고치 대비로는 지금 11%밖에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실제로 기다리고 있는 이 대세장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정말 이 정도로 큰 흐름들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물론 제가 강조드리지만 역사적 사례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동일하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이후로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거에 뭐 100배 올랐다고 지금 100배 오른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시가총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비율적으로 상승의 여력들은 좀 크게 남아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의 어떤 움직임들이 조금 더 좋은 조짐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금 페페코인이 48시간 동안 지금 61% 상승을 했는데, 야, 이게 밈코인인데,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실용성이나 기능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최고점 대비로는 많이 하락을 했어도 굉장히 생각보다 굳건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자, 이 얘기는요 보통은 대세장이 오기 전에 밈코인 펌핑들이 먼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시장의 어떤 분위기들은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자, 문제는 결국은 이 시장은 세력들의 어떤 싸움터, 전쟁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들을 본인들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퍼드를 내보내는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악재들을 활용을 해서 꺾어버리는 것도 굉장히 손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시장이 좋더라도 좀 보수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또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늘 강조드려서 아마 귀가 차가우실 텐데 분할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또 재차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0에서 31K에 있는 이 저항 영역을 뚫지를 못했는데요. 자, 이 구간을 뚫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이 또 추세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영역을 하나 뚫어내고 뚫어내지 못하고가 큰 가격,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어떤 가격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32.4, 34, 그리고 38에서 42K 사이가 될 텐데요. 아무튼 이 구간들을 좀 또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나갈지를 지켜보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를 몇 가지 또 전해드리고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통화기금을 비롯해서 FSB, 금융안정위원회, 그리고 BIS, 국제결제은행, 이런 이 3대장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이런 금융 관련된 이 국제기관들이요, 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확고부동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 질서들의 어떤 균열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MF가 남미 국가들한테 너네 비트코인을 거부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어떤 구호 자금을 줄 수 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실용적인 접근법이 아닐 것 같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IMF가 직접 암호화폐 금지가 장기적으로 실용적인 접근법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결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러한 디지털 자산 사용에 투명성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암호화폐 입지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블랙록의 어떤 수탁을 담당을 하게 됐는데, 자, 계속해서 지금 SEC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미 대선이 결국 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굉장히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웹 3.0 지원을 위해서 지금 많은 자금들을 또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에셋의 공동 창업자인데요. 앤서니 폼플리아노 같은 사람들은요, 지금 비트코인의 68%가 1년 이상 움직이지 않는 롱텀 홀더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공급량이 극도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비트코인 구매를 갖다 적극적으로 해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급이 굉장히 극도로 한정된 상태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시장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좀 상상이 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폼플리아노는 위대한 축적 경쟁이 벌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마스터카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암호화폐 카드 발급에 이번에는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요, 이 마스터카드가 자사 인게이지 프로그램을 확장을 해서 암호화폐 기업들이 카드를 시장에 출시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더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마스터카드의 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글로벌한 성장이 훨씬 더 빨라진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산업의 인프라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물론 이 시장을요, 너무 황금빛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적인지 여부들을 계속 판단을 해서 어떤 투자의 긴 방향성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하락한다고 해서 막 돈을 다 여기에 다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진짜로 경기 침체가 와버렸다. 그래서 뭐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순간이 오게 되면 그때 담지 말고 지금 들어갔어야 되는데라고 또 후회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의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좀 부정적인 의견도 소개를 해드리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유명하죠. 많이 들어보신 분이에요. 마이크 맥글로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블랙락이 현물 ETF를 신청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급등한 거는 투자자들이 행복 회로를 지금 돌렸기 때문이다 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기 침체기에는 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하락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암호화폐는 가장 위험한 자산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경기 침체가 이제 아직 시작도 아니고 하반기 이후에는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7,00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라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의견이기 때문에 또 이걸 맹신하시지 마시고 이런 의견들을 감안하셔서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에 대한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가격 비율이 0.0615로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이 6월 동안에 10%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1% 상승에 그친 어떤 현상들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비트코인의 어떤 대세장이라는 건데, 자, 문제는 이 투자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저평가된 자산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웨이브 디지털 에셋의 나우만 쉐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년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가 결국 비트코인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가까운 미래에 약화되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더 힘이 세질 텐데, 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2023년 저점으로 0.061호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2022년 여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0.05, 0.005 범위까지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을 선호할 기회의 순간을 제공할 수도 있다. 네, 이때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가 가장 크게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을 주어야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더리움이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존재감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테이킹 물량이요, 드디어 2천만 개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테이킹 비율이 16.43%이고 순 스테이킹 물량도 366만 이더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도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럼 차트적인 분석을 두 가지 정도만 보고 이 영상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코인이요, 이 주봉 차트를 가지고 와서 이동평균 리본 모델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과거의 반감기였던 사례들 상승장을 보면서 지금 이 가격대가 이 리본 밑에서 머물다가 이게 브레이크아웃 하는 순간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상승장이 도래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이 시점에서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하더라. 지금 리본을 브레이크아웃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쨌든 이 모델상으로는 지금 브레이크아웃을 한 것으로는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리테스트를 지금 여기서 완료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리테스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또 비슷한 의견을 좀 제시한 분이 있는데, 이 머스타치라고 하는 분인데 바로 직전 반감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사람은 5단계로 지금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약세 페넌트이고, 두 번째는 이제 편차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추세선을 재확보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리테스트 이후에 펌핑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 단계들을 지금 하나씩 표시를 해뒀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리테스트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5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데일리 호들에서요, 지금 또 하나의 기사를 좀 내보낸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애널리스트 데이브 더 웨이브라고 하는 사람의 의견을 내보내면서 비트코인이 이미 이제 바닥 부근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오를 것인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025년까지 현재 가치에서 420% 이상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균형적으로 여러 가지 시각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좀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불리시한 시나리오들을 조금 더 언급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반감기와 그 반감기 이후 시점까지 보면은 어떤 불리시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뭐 전혀 저는 의심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단기적인 뭐 가격 변동들은요, 이번 주말도 좀 잘 눈여겨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영상의 취지는요, 현 시점에서 상승의 추세들이 더 강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자, 그렇게 늘 강조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